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걸 찍는 시간이 2020년 3월 17일 자정입니다. 자정인데 3월 18일 오전에 올릴지 그럼 오후에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3년에 우리는 경제가 폭망을 했고 경제 기조 자체를 갖다가 다 거의 파괴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데 거기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대폭풍을 치고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경제 위기가 왔는데요.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주식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제인입니다. 경제인. 그래서 정치인이기 전에 저는 경제인인데요. 당분간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이게 사태는 오래 갑니다. 이 동물적으로 직감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방송을 했어요.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지금 전 세계는 제로 포인트의 금리로 가죠. 기준금리를. 그런데 제로 포인트에서 그걸 못 막는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연준도 제로로 내리고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제로 포인트에서도 이거는 못 막을 경제 대참사가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게 7, 8개월은 가죠. 길으면은 7, 8개월을 가서 이거를 갖다가 반등이 안 되면은 몇 년은 고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니까 문재인이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망발만 하고 망동만 하다 끝났다 이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그냥 미국 연준을 막 공격하면서 말이죠. 금방 금리를 0%로 내리게 하고, 연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도 트럼프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추경 같은 거, 그죠? 그냥 인정을 해주잖아요. 페로스가, 그렇게 막 트럼프 뒤에서 하면서 이거 막 서로도 찢어버리던 페로스가, 그죠? 하원 의장이. 그냥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다 단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여권하고 야권이 단합이 안 되느냐? 페로스가 누구야, 트럼프한테 미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권이라든가 추경 같은 걸 결정권을 갖고 있죠. 트럼프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선거에 있어서 미국 재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그래 도덕적으로 단 하나 위대한 아메리카를 위하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이란 이 작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금 국가적인 대위기에 세계적인 대위기에서도 4.15 총선만 생각하고 그죠? 매표행위 돈을 풀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대한민국 경제가 더 깔아앉지 않고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요번에 추경 12조도 실제적으로 이번 사태를 갖다 극복할 때는 별로 안 쓰고 그냥 국민한테 그냥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지방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오늘 해준 것 같아요. 오늘 해줬죠. 추경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집권 세력을 잘 뽑아야 돼요. 문재인 정권의 3년이 첫째,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망가져서, 지식인들은 경제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20년에 대위기가 온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3%, 5%는 돼요. 제가 그동안에 제 지인들한테 2020년, 2018년부터 2020년이 온다. 어떤 식으로든 온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준비해라. 저는 이제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재작년부터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유튜버 세력이 세계에 떨어온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정리했으면 안 되니까 정리하지 잘 됐으면 정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크게 잃을 것도 없어요. 부동산 조금 있지만은. 그런데, 준비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3년을 보면은 너무 망가뜨렸어요. 대한민국 기본적인 그 경제 기조를 다 망가뜨려 놨다고, 거시경제를. 그래서 이 복구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우파 중도 보수 정권을 잡아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망가뜨려 놔서, 문재인이 때문에.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부의 경제 조타수가 없어요. 경제 조타수가.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결정장애. 대통령이라는 친구가 사회적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결정장애, 거기다 사회적 공산주의 100% 평등 분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분배라는 게 정의적으로 쓰면 되는데 정의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할 적에는 옛날에 다 읽었던 책을 갖다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은 전 국민을 갖다가 평준화시키고, 그게 목적이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성장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은. 그래서 이 사람 밑에 지금 제대로 된 거시 경제학자들이 받치고 있질 않아요. 홍남기 같은 건 예산 전문가예요. 거시 경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경제 참모들도 그런 애들이 아니고 전부 다 운동권 출신으로 좌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는 애들이에요. 자기 지지자들만 의해서. 그래서 경제 조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명박이 같이 경제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김대중이 같이, 김대중이 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선비정신과 상인의 치열함. 그죠?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김대중이 같은 것도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IMF를 당했을 적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국부를 유출하면서까지 막았죠. 근데 문재인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은도 1.25%에서 0.75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이나 유럽같이 제로 금리를 내려도 이게 안 돼요. 이 사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밑에다가 뭐 우리 공병호 같이 뭐 또 누구 그런 사람 같이 막 이렇게 도표를 갖다 그래프를 하면은 더 복잡하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세요.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한 거를 방송 드리는 거니까. 그래, 0.75%로 내렸어. 지금 미국은 몇 프로 냈어? 1%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2.75에서 1.75에서 1%탁 내려가지고, 미국은 주마다 그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 0%부터 0.75까지 간다고. 0%로 들어갔죠. 우리도 충격요법을 일단 확 내려야 되는데, D가 어떻게 되든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못 내려요, 얘네들이. 얘네가 지금 신문, 언론의 시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다?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폭등할지 몰라서 어떻게 된다. 이런 사태가 오면 부동산 값은 폭등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미시적이고만 보고 있어요. 이주열이가 항상 한 게,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도 항상 뒷방만 쳐. 항상 뒷방만 쳐. 그리고 이주열이 같은 경우도 물론 고민이 많겠죠. 근데 항상 뒷방만 치면서 항상 따라가는 정책을 펴. 선제적인 정책을 안 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잖아요. 12, 11위 이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영국 같은 데 우리나라가 적어요, 지금. 그죠? 적을 거야, 아마. 아닌가? 아니, 유럽에 많아. 그럼 그런 애들도 우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총동원 대책을 내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다. 대통령이 이러는, 이게 망발이라는 거지. 이게 망언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지가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이 3년 동안 한 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죠? 문재인이가 1년 하고 2년 사이에 그렇게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잡는다고 대기업을 두드려 잡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견디기가 힘들고 중소기업은 전부 다 외국으로 탈출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공멸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이 아무 경제도 모르고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조작에 의해서 문바들만 지지를 받고 있는 친구가 경제 사령탑이 지금 자기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이 문재인 자체가 두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찍었고 앞으로도 이걸 갖다 시간이 되면 찍을 것이면 내가 뭘 알겠어요? 아니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거를 예측 못하는데 일개 유튜버가 공땡땡 그런 애가 뭐 맨날 깔아앉으실 것이다 맨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잖아 공땡땡 응? 돈만 끌어들였지 구독자들한테 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류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세계 석학들도 그렇고 못 맞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거는 1997년에 IMF하고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을 것이다. 이 피해는. 그죠? 전혀 몰랐던 데서 터졌잖아요. IMF 그 경제 위기는 헤지펀드의 공격이었으니까 그죠? 헤지펀드의 공격. 그 당시에 국민의 대다수의 지식인들, 경제학자들은 또는 펀드나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미국 유럽의 헤지펀드가 동남아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주식을 팔고, 그죠? 달러를 사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부동산 버블이 그죠? 1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110원까지 대출을 해버리니까 적어도 언젠간 터진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박한 그 자산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는 갑자기 터진 거예요. 갑자기 터지고 이거는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공포감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공포감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뭐를 봐야 되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회과학적으로 통계를 낼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냥 널뛴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지금 현재 뭐라 그래요? 이게 비상경제시국이다. 대통령이든 의회든 발벗고 나서잖아요. 모든 석학들이 연준이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라고. 응?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양상이 더 심각하다. 미정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험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적 영향을 모아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 맛이 같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이 사건이 터진 게 벌써 3개월이 됐죠. 3개월. 그죠? 미국은 쫙 보다가, 얼마 전부터 그냥 뭐 주식이 폭락하는 거 시작을 했잖아요. 전 국가가 이걸 방어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가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하나 찾아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다 망쳐버렸잖아요. 국민들은 마스크 찾아다니고,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공장에 가고, 3개월 전에 터졌을 적에 이거는 제가 터지자마자 올렸어요. 모든 걸 망가뜨릴 것이다. 재기불능할 것이다. 시계 제로. 그런 걸 올렸었어요. 다 노딱이고 지금도 노딱이지만은 고고 TV는 올리는 것보다 다 노딱이에요. 그런 다른 우파 유튜브들은 노딱이 거의 풀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사람이 없어야지 우리가 편하게 되는 거야. 왜? 너무 경제적인 걸 모르고 사회적인 이 변화를 몰라요. 이게 불행한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통합당의 사람들이 아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비상경제 시국을 갖다가 대장이 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망언이고 이게 망발이에요. 그러면은 경제부총리가 거시경제를 딱 짜고 세계경제를 딱 잃는 사람이라면 맡기면 돼. 과거 이현재 같은 경우가 비록 DJ 정권이지만 IMF 극복 과정에서 잘했다고 내가 봐도 그거는 또 여기서 그냥 이현재가 뭐 여시제 말이야 창립 멤버 어떤 사람들 와서 댓글 다시면은 다 퇴출시켜 버린다.
그 여시제 빨아먹는 우파 유튜버들이 한 두 개 있던데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의 공포감, 위기감을 갖다 주고 있어. 그리고 홍남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고. 응? 그리고 이주열이는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알겠어요? 제가 홍남기보다 똑똑하겠어요? 제가 이주열이보다 똑똑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홍남기 같은 경우 요번에 지금 일단 문재인이가 추경 12조 했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 기본 재난소득을 하겠다고 오늘 띄잖아요. 그리고 홍남기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나 재원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죠? 일단 재원이 없잖아요. 100만 원씩 나눠주면 51조가 어디서 나와? 그 어느 나라도 그런 걸 지금 재난기본소득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는 재난기본소득 하겠다고 오늘 뗀 거야. 4.15 총선이니까 국민한테 돈 나눠줘서 표를 사겠다는 게 이게 비극이라는 거지. 이런 게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지만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1, 2년 후에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성의 문제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돈 나눠주고 하는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는 산업, 중소자영업자, 그죠?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 그 친구들이 견뎌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들은 쓸데없이 돈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야. 추경도 그렇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재인의 망발이고 망언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혹한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요번에 이게 오는 게 누구도 예상을 못해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죠? 약이 개발하는데 약이 개발되면은 그럼 잠잠해진다고. 약이 개발돼야 잠잠해진다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게 이 복합적이야. 1997년 IMF는 헤지 펀드 달러의 공격이었고 2008년도는 부동산 버블이었고 금융만 했고 요번에는 금융, 달러,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이게 다 그냥 오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들이나 돈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주식을 막 던진다고. 아주 놀랄 정도로 나오는 33년 하는 만에 1929년에 대공황이 왔죠. 그때 20% 정도 떨어졌을걸요. 근데 어제 33년 만에 13%가 떨어져. 미국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가 떨어져.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나 세계 그 투자자들이 공포도 있고 위기감도 있지만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주식을 사들어가고 있더라고? 그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이 시계 제로예요. 글로벌 경제라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4천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 비스켓이라니까? 코끼리의 비스켓이라니까? 그건 말이죠. 어느 한쪽에서 한국인의 외화가 또는 동남아의 외화가 또는 유럽의 외화가 위험하다. 신호만 딱 주면 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수출을 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리카버리를 할 수 있었죠. 못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달러가 뭐 1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그러잖아요. 지금 1240원 한국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그죠? 과거에 1997년하고 2008년의 경제위기 때는,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달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수출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관광이나 문화는 타격이 안 받았잖아요. 관광이나 문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고, 그죠? 관광을 우리나라에 오고, 이러면은 또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우리가 공연을 나가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그냥 그 꿀떡 없는 산업으로 달러 그대로 우리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번엔 그거마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파운드나 프랑스 프랑은 그건 찍어내면 돼. 어? 근데 우린 그게 없잖아. 그래서 통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힘드니까 이제부터 다 힘드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번에 문재인이가 통화 사업을 100억 불짜리 외환위기가 오면 100억 불이 엄청 커요. 그걸 잘라버렸잖아. 문재인이가 꼴통이. 그럼 지금 통화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그죠? 미국이나 중국이 뭐 300억 달러, 200억 달러 있으면은 뭐 5, 600억 달러, 600억, 700억 달러 이렇게 늘려야 돼. 이명박이 같이. 그리고 일본한테도 그때 이명박이 3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 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외교라고. 그게 개인적인 정상들한테 우호인데, 개인적인 친분, 우정인데, 문재인은 그런 게 없다니까, 전혀.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어딜 나가도.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이게 보면 말이에요. 중국이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1 내지 2월 실물 경제가 트리플 위축이다. 뭐 생산 소비 투자가 마이너스다. 생산은 13.5% 줄고 소매는 20% 줄고 투자는 24% 감소됐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게 1월 달 거 아니야, 1, 2월. 그럼 3, 4월로 가면은 중국이 대부메랑을 맞지. 보세요. 그럼 우리도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모든 내수 산업이나 수출 산업이 30%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발표를 안 해, 일부러. 총선 때문에. 그럼 국민은 더 이제 깜깜한 데서 살게 되죠. 지금 현격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을 거라고. 대한민국 경제가. 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잖아. 그래, 요번에 중국 경제가 그냥은 못 일어난다, 요번 사태로. 그죠? 그리고 세계를 이때까지 11년을 뒷받침했던 과거에 한 2, 3년 전까지는 중국이 뒷받침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도 뒷받침했는데, 그게 둘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럼 한국은 수출 주도형, 그죠? 외향적인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죠. 내수가 아니라. 그럼 내수도 이 사태 때문에 안 될 것이고, 수출도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표 같은 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음? 그 사적으로 지금 뭐 문바들이나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거나 안 열리면 좋다 그러는데 바보 같은 소리지. 바로 옆 나라에서 4년 만에 세계 최대의 축제를 여는데 우리나라도 타격이 엄청 심하지. 우리나라도 관광이라든가 또는 제품 수출, 가전제품이라든가 또는 IT 산업 같은 거 우리나라도 타격이 심하지. 그죠? 힘들다고요, 이게. 근데 대통령 하는 잘못 빠지면은, 그죠? 자신있게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이명박이 뭐라 그랬죠? 2008년 글로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로 내가 이거 잡는다. 내가 해결한다. 염려 마라. 그죠? 염려 마라 해가지고 진짜 그걸 극복하잖아요. 유일무이하게 세계에서. 그 다음에 또 1년 있다 유럽 위기가 오니까, 유럽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에서 유럽을 치고, 염려 마. 적어도 내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대중이가 그때 하는 게 뭐였어요? IMF 극복 과정에서. 그냥 마이클 잭슨까지 불러들이잖아요. 세계에서 한국은 안전하다. 투자해다오. 그죠? 달러를 보내다오. 그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뛰잖아요. 외교 라인으로. 각국의 세계 정상 달러가 개인적인 친분 가지고 뛰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망발이라니까. 내가 대통령 주재 직접 경제 위기 뭐 어쩌고 저쩌고 주재하겠다. 자기가 비상 경제 시국에 말이야 책임지고 비상 경제 시국에 장이 되겠다.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게. 각국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런 각국 수장들이 지금 난리인데, 일단은 세계 경제는 고사하고 다 막아버리잖아, 각국들이. 근데 이거는 막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수장은 일단 자기 나라부터 살리는 거야, 이럴 때는. 근데 문재인 이거는,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응?
경제 기업인 한국 경제인들만큼은 출입 제한을 풀어달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랬잖아. 더 막아버리잖아, 그 이후에. 세계에서는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라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G20 하상전화회의를 열자. 하상회의를 열자. 그럴 여유가 어딨어? 한국을 끼워줄 그 사람들이 어딨어, 지금? 자기 나라 트럼프도 지금 말이지. 밤낮으로 그냥 막, 나서가지고 자기 나라 경제를 갖다가, 그, 주저앉히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발로 뛰는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요거만 나부리면, 요 조디만 나부려.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